자, 24번부터 가봅시다. 여기서. 자,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 그래프가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미정계수, 관계식의 미정계수들 구하는 거. 그러면 B는 뭐에 관련돼 있을 거고, 주기에 관련돼 있을 거고, 그 다음 C 요거는 평행이동. 에 관련돼 있을 건데, 자, B로 묶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는 높이에 관련돼 있겠죠. 자, 그것들 확인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래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들 충분히 가져오시고, 자, 얘를 뭐로 고쳐야 돼? Y는 A의 사인 B 괄호 묶으셔야 돼요. B 괄호 묶고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행이동 어떻게 갔나 보세요. 사인 그래프는 아니 그 전에 B 먼저 결정을 합시다. 그렇죠? B는 주기 관련돼 있죠. 그렇죠? 이 파이를 뭐로 나누면 B로 나누면 주기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 확인하세요. 한 세트를 찾아와. 한 세트. 됐죠? 요 간격이 주기가 되는 거죠. 그거 주기 하면 B 얼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간 거 보시면 얘가 원래 y는 a의 사인 bx였을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0,0을 지나는 애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x축 평행이동 간 만큼 요 점.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점에 있던 점이 여기 가서 생겼을 거고 물론 평행이동해서 여기 가서 아니지 여기가 아니고 아이고 다 지워 한 세트 다음번 여기 가서 생겼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 관련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C의 범위를 준 거죠. 찾을 수 있겠나요? 네. 여기 지금 시작 지점 원래 원점이었던 거. 얘는 원점 지나는 세트일 거 아니야. 여기가 0,0으로. 그지? 요걸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게 x축 방향으로 물론 b분의 c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저 멀리 갔을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C 범위에 맞는 C 값을 결정하면 된다. 왜? B가 위에서 결정될 거니까 거기서 끌고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그냥 요거 높이 보시면 되겠네요.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 물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어요. 얘는 X축 평행이동까지 간 애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 준 거죠. 네, 이것들 확인하고 푸시고 네, 일일이 풀어줄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25번도 내가 해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래프의 높이가 좀 달라졌죠. 그쵸? 높이가 딱 대칭형이 아니지. 4하고 마이너스 2야. 그러면 B, Y축 평행이동까지 간 거야. 그죠? 그럼 일단 주기 확인하시고 얘는 변형 필요 없겠다. 그지? 주기 확인하시고 여기서 한 세트 가지고 올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세트,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떠나서 그냥 한 세트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내보세요. 됐죠? 그럼 C값 나올 거고요. A 값이 결정. 아니 C값을 뭘 결정해? 그냥 보면 되잖아. 여기 지금 대칭성 가지고 있죠. 대칭성이죠. 그럼 여기 간격 똑같을 거야. 그럼 C값 바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2파이를 뭐로 나누면 2분의 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지? 네,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 보시면 지금 지나는 점 2개 굳이 줬어. 그죠? 대입하셔도 돼요. 아니, 그럼 지나는 점 대입해도 되고 최대로 풀어도 되고. 뭐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와서 되게 당황스럽다. 최대값 먼저 찾아보세요. A가 양수래. 그럼 A 플러스 B가 최대값 얼마?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 그럼 최소값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A, B 나오겠다. 너무 쉬워가지고 말해줄 게 없었어요.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26.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그래프를 보면서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최대값 여기 있고요. 최소값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럼 최대값, 최소값 그게 맞는지 확인. 이건 절대 아니겠지, 그지? 1번 골라면 말도 안 되지. 네, 확인들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 보세요. 주기가 2분의 파이죠. 그쵸? 요렇게 한 세트 보시면 되고 이게 사인일지 코사인일지는 뭘 보고 결정해야 돼?
대입 하나 해서 결정을 하세요. 사인인지 코사인인지는. 왜? 지금 최대 최소랑 주기랑 해서 결정을 하면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 해서 결정을 하면 3번하고 5번 중에 결정이 돼요. 그럼 3번하고 5번 중에 결정을 할 때 마무리를 점 하나를 요걸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점 하나 준 거 있어요. 좌표 하나 준 거 있어요.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 됐죠? 괜찮을 거예요. 넘어가실게요. 27. 얘는 탄젠트네요. 그죠? 탄젠트인데, 자, X축 평행이동 하니까 A 묶어내고 정리하셔야 돼요. A분의 B, 요렇게. 그림과 같을 때. 그럼 얘는 A분의 B, X축 평행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가, 0,0 지나야 되는데 없어. 그지? 원래가 어떤 그래프 나와야 돼? 원점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와야 되는데 얘가 옮겨가 있네요. 그쵸? 어디로? 여기로. 물론 얘일 수도 있어. 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준 거야? 범위 준 거예요. 네. 일단 제일 보기 편한 거로 보시는 게 뭐 정확도 확률상 더 높겠죠. 그죠? 물론 두 세트 간 것도 있고 마이너스 간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범위 확인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A가 먼저 결정이 되니까 B는 B점이 16분의 파이로 이동했을지 16분의 3파이로 이동했을지 마이너스 16분의 파이로 이동했을지 0,0에서 어떻게 이동했을지 결정하시면 되겠다. A는 바로 결정되죠. 주기 보시면 되고 탄젠트 주기는 파이지. 파이를 A로 나눈 게 여기서 주기 한 세트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6분의 파이부터 16분의 파이까지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더워서 에어컨을 켰더니 추워.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더워서 에어컨을 키면 추워. 그래서 끄잖아 또 더워.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손 시려. 네, 막 열심히 해서 이 열을 내봅시다. 자, FX 뭐 종합 선물 세트네요. A, B, C, D 다 있고요. 정답률 낮아요. 이건 조금 뭐가 좀 필요한가 봐요. 네,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할 거. 네, 첫 번째로 할 거 최대 최소 가지고 A 결정하면 되겠다. A랑 D에 대해서. 그죠? 최대값, 최소값, Y값 다 있어요? 네, 있어요. 됐죠?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D는 얼마,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얼마 해서 연립하면 A, D 결정될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주기를 여기가 요렇게 나와 있으면 두 개의 코너를 준 거지. 코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혼자 지어낸 말이어가지고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자, 삼각함수 그래프 8칸 만들어서 그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인이잖아요. 그쵸? 그럼 한 조각 여기. 그럼 요게 한 패턴. 0이면 여기 2분의 파이 한 패턴. 주기가 2파이일 때. 그죠? 한 패턴, 두 패턴, 세 패턴, 네 패턴. 요게 패턴 반복. 아시겠죠? 요거 패턴 반복되는 거 초등학교 막 4학년인가? 막 무늬 그리기? 막 거기서부터 했던 초등학교 4학년이 왜 하고 있어? 아무튼요.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건 여기 앞에 여기로 볼까? 요 다음으로 볼까? 앞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왜 그릴 수 없냐면 글씨가 있어서. 네, 내가 못 그린다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면 두 개 간격이죠.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가 주기겠네. 그치? 주기 확인하시고, 주기 확인하면 누가 나와? B가 나오지. 그치? 이 파이를 뭐로 B로 나누면 주기 얼마 나오니까 B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C? 이제 C? A, B, C? C만 남았지. C가 조금 할 일이 많아요. C를 결정을 할 건데, 보자. C는 X축 평행이동이잖아, 그지? 그 원점 역할을 하던 애가 어디로 갔나를 보자니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좌표 하나를 대입하실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3,9, 3,9 뭐 대입해보세요. 대입해서 이걸 스르르르 좀 풀어야 되는데 대입해서 푸는 과정을 보여주려면 A, B, D를 다 알려줘야 되잖아. 젠. 예, 형식만 알려줄게요. 사인의 뭐는 1의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이 뭐 자리가
사인이 1인 게 값이 여러 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 범위를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C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 즉, 이 자리, 사인 요 각자리 있죠? 요 자리에 나오는 모양을 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만드셔야 돼. 여기서 나오는 모양을 여기서 만드셔야 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건지. 아시겠죠? 평행이동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로 저기, 어, 어디냐? 여기로 평행이동했다고 보셔도 되지만 여기로 평행이동했다고 보셔도 되고 저 밑으로 평행이동했다고 보셔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뭐를 확인해라. 범위를 확인해라. 그럼 문제가 이걸 괜히 준 게 아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보고 확인하시고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 29번. 네, 29번. 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은 뭐 범위 보라고 했어요.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일 거고 그걸 어떻게 찾아? 이것도 정답률이 낮네요. 네,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서 니네가 물론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자신 없으면은 자신 없으면은 적으세요. GX는 네, 나 같은 경우는 적어요. 그냥 뭐랄까 좀 더 꼼꼼히 풀고 싶을 때 그냥 머리로만 띡 생각해서 그냥 띡 풀면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내가 제대로 했나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 놓으라는 거야. GX 그래프는 GX, FX 바꿔 쓰는 애들도 있어요. FX 그래프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보세요. X 대신에 FX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B 들어가 있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 아니네. B만큼 평행이동 간 거죠. 평행이동 가고 A 배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A 배죠, 배. A는 뭐 분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럼 그래프 이제 확인하세요. fx, gx 헷갈리지 마. 지금 fx를 이리 변형을 해서 이동을 해서 gx가 나온 거지. 그럼 원래 거가 누구라는 거야? fx라는 거지. fx가 얘인가 본데요? 작은 거? 그쵸? fx의 제일 높은 산이 여기네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산이 여기고요. 그럼 한 세트가 요렇게랑 요렇게 뒤에 가서 나올 거지. 됐죠? 이게 fx일 거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했는데 요 점의 역할을 얘가 한다고 일단 찍어봐. 그럼 x축 방향 4만큼 평행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b가 4가 맞나 범위 가서 확인해봐요. 괜찮죠? 괜찮죠? 네. b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a, b는 높이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네요. 됐죠? 넘어가실게요. 30번. 보자. 여기는 이제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한 가지만 잘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갑자기 정답률 75가 보여가지고 네,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보시면 y는 sin x 그려놨대요. 그럼 그려놓은 거 그래프가 있는 건 그래도 좀 친절해. 그래프가 안 나온 게 좀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니까. 그냥 원래 그래프면 또 괜찮아. 근데 이제 종합 선물 세트 X축, Y축 평행이동 가고 막 A, B까지 한 거 막 요런 거 가지고 오면 그래프를 일단 정확하게 좀 그려봐야 뭔가가 좀 해결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 둘 다 줬어. 이거 사인이고 이거 코사인이고 그래프가 Y는 K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예요. 네, 연필 보시면 되겠죠. 얘예요. Y는 K의 범위 줬고요. 그거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A, B, C, D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지만 하나씩 봐봐. 사인 그래프 얘지. 얘랑 만나는 거. 얘랑 Y는 K랑 만나는 점은 A랑 C야. 그치? A랑 C는 어떤 특징을 가지죠? 아까 내가 8칸 놓고 그리라고 했지.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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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물론 니네 연필로 그릴 때는 패드에다 푸는 사람들은 시험 임박해지면 연필로 노트에다 좀 푸셔야 돼요. 왜 패드는 막 지웠다가 하기도 좋고 좀 뭐 도형도 좀 쉽게 그릴 수 있고 하지만 종이에다가 그 좁아 터진 데다가 니네가 이거를 푸는 걸 또 연습을 해야 돼 사실. 아시겠죠? 어쨌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나눠서 그리시라고요. 이거 뒤에 가서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의
간격이 똑같죠? 간격이 똑같다? 모양이 똑같지. 대칭이지, 대칭. 뭐의 대칭? 요렇게 기준으로 대칭이지. 방정식 가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2분의 1을 넣었어. 2분의 1, y는 2분의 1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의 교점이 생겨. 그럼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똑같겠죠? 그죠? 그럼 이게 y는 sin x 그래프라고 하면 2분의 1 나올 때 여기 몇 도? 몇 도? 몇 도 하는 애들 아닌데 30도 6분의 파이 요거 하는 애들 6분의 파이로 해야 돼. 6분의 파이지. 그럼 6분의 파이 여기 위치를 찾을 때 지금은 뭐 쉬워서 6분의 5파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좀 이게 숫자가 좀 이렇게 정직한 숫자가 아닐 때가 있어요. 문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좌표 찾을 때요. 대칭성을 가지는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거 여기 6분의 파이 써놓고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 이렇게 대칭인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손바닥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칭인 거라고. 그럼 요만큼 간격이 요만큼 간격이랑 똑같아. 요 간격 잘 기억해. 아시겠어요? 여기 간격 거리가 6분의 파이예요. 길이가. 그럼 여기 눈금은 어떻게 찾아?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 이게 되게 복잡한 숫자로 나올 때도 있어. 문자로 나올 때도 있고. 굳이 계산해서 간단하게 해놓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써놓고 문제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를 할까? 그냥 바로 없어지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이렇습니다. 알죠? 알죠? 지금 기본 강의 아니었죠? 순간 착각했네. 기본 강의인 줄 알고. 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도 보세요. A가 뭔진 몰라. C가 뭔진 몰라. 어쨌든 간에 여기 길이 지금 표시한 거 보여요? 여기 확대 좀. 요만큼 길이. 연필 잘 보세요. 요만큼 길이랑 어디 갔나?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가 똑같겠죠. 요거 길이가 똑같겠죠. 길이가 똑같고 요거에 대해서 둘이 서로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와 C의 중점의 X좌표. A와 C의 중점의 좌표. A 플러스 C 나누기 1을 하면 구해지지. 근데 여기 이미 알아, 우리가. 여기가 주기가 지금 2파이야. 그럼 중간에 여기가 파이고 여기 중간에 2분의 파이지. 요 선이. 맞죠? 그럼 는 2분의 파이죠. 아시겠어요? 문자로 나왔을 때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A 플러스 C를 파이라고 바로 결정한다. 이것도 바보 맹충이같이 A는 얼마, C는 얼마 이걸 구하려고 막 그러다가 아이씨 뭐야 별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법 기억하셔야 돼. 자 보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인 거야. 마이너스 괄호 A 플러스 C. 그럼 A 플러스 C 자리에 바로 틱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B 플러스 D는요? B 플러스 D는요? 문제 읽으세요. B 여기 D 여기인데 얘는 코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인 거야. 그럼 걔네 둘의 중점의 X좌표 찾으면 되겠죠. B, D. 그죠? 그러면 코사인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뭐냐? 니네들이 하세요. 넘어갈게요. 뒤에도 니네들이 하세요 할 거 되게 많은데. 다 이제 똑같은데. 자 보세요. x1, x2, x3, x4, x5, x6 3, 4는 왜 영어로 안 해? 굳이 1, x1, 2, x3, 4, x5, 6, x7, 8 다 그릴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사인 그래프예요. K의 범위 K가 이렇게 들어갔지. 그치? 마이너스 1,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고 어쨌거나 x1, x2 몰라도 되지. 걔네들의 중점 그치? x1 더하기 x2의 2분의 1은 여기라는 거지. 여기 얼마예요? 2분의 3파이요. 됐어요. 2분의 3파이 맞아요? 네. 사인 그래프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한 개만 해봐. x3 더하기 x5, x4는 그럼 요거에서 얼만큼 올라가겠어? 굳이 계산할 게 아니라 요거에서 얼만큼 올라가? 주기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3, 4, 5, 6 갈 때 2파이가 두 개 올라갈 거고 7, 8 갈 때 2파이가 3개 올라가겠죠. 그만해도 되겠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23, 32 가봅시다. 여기 뭐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는 건 뭐 라이트하게 하세요. 아닌가?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좀 힘드나? 네, 그래프 잘 그려보세요. 네. 도와줄 게 있으면 도울게요. 네, 보세요. y는 2x예요. 2x. 주기가 얼마가 돼요? 2파이를 2로 나눈다. 파이가 될 거고 적혀 있네요. 에이씨. 싱겁기는. 싱거. 이거 파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가 뭐야? 4분의 3파이겠지?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한 다음에 y는 2분의 1과 만나는 2분의 1 굳이 왜 줬지? 괜히 막 어? 야, 봐봐. 이게 2분의 1이건 k건 여기가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 플러스 값은 똑같아. 그지? 핑크색으로 줘도 발음이 왜 이래? K를 핑크색 여기 K라고 줘도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라고 줘도 여기가 만약에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똑같다고요. 그쵸? Y는 얼마 주는 거 상관없다고요. 그죠? 괜히 쫄게 한 거예요. 문자로 줘도 더 쪼나요? 어쨌든 이거 지금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다를 아셔야 돼.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알죠? 델타 플러스 델타로 펼칠 줄 아셔야 되겠지.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델타. 감마 어디 있어? 여기. 델타 여기. 걔네들의 중점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거 조심할 게 2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4분의 3파이야. 2배 하면서 데리고 와야 돼. 2분의가. 여긴 없잖아. 아,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랑 델타는 구해야 돼요. 이러고 있어. 알파랑 델타는 구해야 돼요. 웃기고 있네. 알파 플러스 델타도 2분의 해버리면요. 알파 여기, 델타 여기. 걔네들의 중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니. 걔네들의 중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값을 알 수 있겠다. 에이, 넘어가세요. 그 다음 33. 33 가봅시다. 자, 요거 범위에서 요거 그래프와 요거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이거 잠깐만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그리긴 그려야지. 그리긴 그려야 돼요. 자, 요거 그래프와 요거가 만나는 어쨌든 알파 베타의 위치를 알아야 걔네들의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쟤는 y는 자, 그리는 거 연습해 보세요. y는 3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간 거지. 3 괄호하고 이거 뭐 유치하다고 유치한 게 아니고 뭐랄까? 그래프를 진짜 그려야 되나? 막 이렇게 망설여. 삼각함수 그래프 진짜 그려야 돼요? 진짜요? 막 이게 왜 망설여? 그려야지. 그려야지 풀리는 문제지. 그래프 관련된 문제. 지금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 네, 그려야죠. 됐죠? 자, x축 방향을 얼만큼 내가 쓱 해놨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 간 거고. 그 다음에 y축 평행 이동은 없어요. 그쵸? 그럼 y는 코사인 3x 먼저 그려보시고 어떻게? 연필로 연하게. 주기만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 8칸 그리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세요. 범위 줬어요. 그럼 여기 주기 여기 끝자락에 나오는 게 원래 2파이였던 게 바뀌지. 그죠? 3분의 2파이로. 예, 주기 힌트 준 거예요. 예, 못 구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니까 요 눈금들 봅시다. 여기 절반띵 하면요. 6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6분의 4파이로 결정하세요. 괜찮죠?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인 거야. 그냥 통분을 해놔라는 얘기죠. 여기는 6분의 3파이고. 예, 괜찮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갈 거니까 여기서 그래프 이제부터 진하게 한 칸씩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얘까지 봐야지. 됐죠? 여기는 없애야지. 여기. 평행이동 때문에 그려놓은 거니까. 자, 됐고요. 요거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일 거다. 됐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은 얼마냐? 여기 대칭성 가져간다 그랬어. 됐죠? 그럼 코사인 얼마의 값은 하고 계산하면 끝. 어렵지 않겠죠?
그다음에 도형 나오면 얘네가 덜덜덜 하는데 왜 이렇게 쉬워? 쉬운 것만 배치했나? 고난도도 좀 섞은 것 같은데. 문제를 다 한꺼번에 쫙 미리 만들어 놔 가지고요. 기억이 잘 안 나. 문제 한꺼번에 쫙 만들어 놔서 '아 내가 고난도를 넣은 것 같은데.' 뭐 수업 오기 전에 문제를 검토를 하죠. 근데 뭐 특별히 얘기해 줘야 될 거 '이거 진짜 말해 줘야 되겠다.' 한 게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네. 간단해요. 보세요. y는 3분의 파이 x 그래도 그래프를 줬어. 예. 좀 그래도 친절한 편인 거죠. 친절해요. 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BC 길이 줬어. 1 이래 길이. 그지? 그다음에 주기는 표시도 해 줬어. 엄청 친절해. 그럼 정답률 9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주기 알려줬어. 이거 왜 70 인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여기 그러면 3의 반띵이야. 2분의 3 이지. 그럼 근데 BC 길이를 1 줬지. 그럼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한 칸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B점의 좌표, C점의 좌표 나오잖아. 이걸 왜 틀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는 거야? B점의 좌표 나오지. 나오고 A점의 좌표도 나오지 않아? 이거 왜 그지. A점의 좌표 나오잖아. 뭐 대입하면 Y값 나오잖아. 그럼 그게 Y값이면 그 Y 좌표가 AB 길이잖아.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그래봤자? 이거 왜 틀린 사람은 왜 틀리는 거지? 예, 틀리기만 해봐라 아주. 사각형이에요. BC가 또 심지어 1이야. 요거 좌표만 구하면 그게 그냥 그게 넓이네. 그럼 4S 제곱은 계산 마무리. 이거 시간이 아깝다 야. 자, 그래서 넘어가실게요. 35번. 자, 얘도 그 8칸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8칸의 한 칸에 그리는 그것들은 다 똑같은 모양이고요. 대칭성을 갖고 있는다고 했어. 그래서 자, 요 범위에서 문제가 준 이 범위에서 탄젠트 요거 그래프와 두 직선 y는 k 마이너스 k 딱 얘 k랑 마이너스 k도 대칭으로 줬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파이. 저 이거 구할 줄 모르는데요. 적분해야 돼요. 막 이러고. 이걸 적분으로 풀어야 되는 걸 알면 선행을 뭐 그래도 어디서 뭐 한번 쭉 들은 게 있는 적분 아니죠. 얘는 모양이 똑같다고. 선생님 아기 때 막 미취학 아동 시절에 이런 퍼즐 되게 좋아했어. 막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퍼즐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 퍼즐도 되게 좋아하고 뭐 퍼즐 밀면 이렇게 탁탁탁 맞추고 모양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선생님 어릴 때는 80년대잖아. 85년생이잖아 선생님이. 나이 공개. 그러면은 이 미취학 아동이면 90년 막 이럴 때거든. 그러면은 장난감이 지금처럼 막 되게 풍족하고 이러지 않아요. 5살. 어. 유아 도구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나한테 많이 없었던 건가? 지금처럼 많진 않지. 내가 아무리 없었어도. 그지? 지금처럼 많지 않아. 근데 항상 문구점을 가면 내가 그렇게 퍼즐을 사달라고 했대. 퍼즐. 근데 이거는 또 싫어해. 입체 이거. 그 2D 퍼즐만 좋아해.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 뭐 웬만하면 좀 수학 좀 한다, 공부 좀 한다는데 이거 막 이렇게 하잖아. 내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알지? 정육면체 이거. 이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착착착 돌리는 거. 그건 나는 몰라. 할 줄 몰라. 그건 몰라. 입체 이런 건 몰라. 입체 퍼즐은 잘 모르는데 이 2D 퍼즐 되게 좋아. 이거 지금 별거 아닌 문제인데 2D 퍼즐 얘기하느라고. 퍼즐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학을 좀 했나 봐. 잘한다고는 난 말 못하겠어. 진짜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 훨씬 많거든. 지금은 선생님 할 정도로 하는 거지. 진짜 수학을 되게 잘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겸손한 거야. 왜냐면 수학은 있잖아. 정말 방대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초, 중, 고등학교 수학은 진짜 점이야. 이 수학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 수학을 잘한다는 건 이거의 절반 이상을 좀 잘해야 잘한다고 말하지.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나는 수학자는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되게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주의 이 지구가 점인 것처럼 수학의 이 중고등 수학은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항상 문제한테 쫄지 마. 뭐 그래봐야 풀리겠지. 이런 태도. 그래봤자 풀릴 거야. 내가 배운 거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면요. 의외로 쉬워요.
자, 얘 보세요.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할 때 여기 조각 잘라서 여기다 딱 본능적으로 넣으셔야죠. 여기 조각 자르고 이렇게 넣고. 자, 요 표시 선생님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X 하고 여기다 넣겠다. 요거 X 하고 여기다 넣겠다. 그렇게 하면 딱 이쁘게 뭐가 만들어진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됐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알려줬고요. 여기 가로 길이 알고요. 세로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K랑 마이너스 K가 딱 똑같이 나올 거고. 됐죠? 넘어가실게요. 36번. 아, 오늘 주제 앞에 거는 좀 쉬웠고 오늘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건 절대값이에요. 오늘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 절대값. 물론 기본 개념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겠지만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줄게요. 보실게요. y는 코사인 절대값 x면요. 절대값 x면 x만 절대값이잖아. 이 y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요거 어떻게 보시냐면 절대값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y는 뭐뭐뭐뭐 fx라고 쓸게요. fx의 전체 절대값 있는 것만 이 fx 전체 그려놓고 y좌 다시 말이 꼬였어. 전체 그래프 fx 양수라고 치고 그래프를 전부 그려놓고 전체 절대값이면 x축 아래쪽을 위로 접어 올리세요. 없애는 게 아니라 위로 접어 올려서 그걸 그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절대값이면. 그럼 얘 빼고요. y는 f에 x의 절대값 있는 거 있죠. x에만 절대값이 있던 어쨌든 그 식의 중간중간에 절대값 있는 거. 요거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치고 fx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 거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쳤잖아. 그렇다 치고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잉크칠을 하세요. 조금 유치한가요? 유치해도 뭐 기억나기 좋게 하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잉크칠을 하시고 절대값이 탁 바뀌잖아.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랑 탁 바뀌는 그 지점이 어디야? x는 0이지. 그치? x는 0 지점으로 이거를 축으로 접으세요.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 잉크를 칠해놨는데 요걸 축으로 탁 접으면 요렇게 되겠지. 잉크가 묻겠지. 그걸 그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게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방법 똑같다는 거지. y에만 절대값 있을 때. 그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고 그래프 그려놓고 전체 그래프 그냥 그려놓고 이 부분에 잉크칠하고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곳에서 양수 음수 바뀌잖아. 그치? 식 자체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게 변환되는 그 지점을 축으로 잉크를 묻혀라. 이해되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8칸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그릴게요. 이렇게. 그지? 요렇게 나올 건데 얘는 뭐 x는 0을 축으로.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고 그려놓은 거야. 그지? 물론 이쪽 왼쪽도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지금 얘는. 저기 0부터 2파이까지만 하면 안 되고. 예, 이 패턴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값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최대값, 최소값하고 y축 대칭이냐, 뭐 원점 대칭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수 쪽도 좀 한 세트 정도 그려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방법들 잘 기억하세요. 그럼 x가 0인 곳을 기준으로 얘를 접어라. x 이퀄 0이면요. y축이죠. 맞아요. 됐죠? 그럼 요거 y축 기준으로 접어봤자 그놈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알지 않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값은 누구랑 같다? 코사인 세타랑 같다. 유일한 y축 대칭이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얘만 y축 대칭이지. 그럼 마이너스 넣은 거랑 플러스 넣은 거랑 값이 똑같다. 이거 말고는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t 나오죠. 음각 공식.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저거 전체 절대값이요. y는 전체 절대값. 아니 기본 개념 강의도 아닌데 왜 다 해주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고 얘를 그려놓고 그죠? 0, 얘는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다 그려놓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y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작게 그리면 안 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자, 이렇게 위로 접어 올려라. 밑에를 없애고. 아시겠어요? 여기 너무 이렇게 연하게 그려서 이렇게 마저 합시다. 그러면은 절대값 그래프에서 뭐 물어본다고요? 주기 물어보고요. 최대값 물어보고요. 최소값 물어봐요. 그리고 대칭성 물어보고요. 뭐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어도 물어보는 주제들이죠. 예. 됐죠? 1차지 않겠죠. 됐죠? 뭐 나머지 다 해줘야 돼. 자, 사인 요거는 방법만 얘기할까요? 방법만 얘기할까요? 네, 사인 x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잉크 칠해놓고 y축을 기준으로 접으세요. 그럼 얘는 주기함수일까요? 사인 어떻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얘를 y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뿔이 생겼어. 이렇게 나가. 대칭은 맞아. 근데 뭐 주기함수는 아니지. 그치? 그럼 얘 주기 물어보면 주기 없음으로 해야 되지. 주기함수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평행이동 간 거예요. 평행이동 간 거 해서 니네들이 그리세요. 이건 전체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쭉 그려놓은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것들 x 치고 위로 접어 올려라. 그렇게 하고 보셔야 되겠죠. 얘는 평행이동을 적당히 갔기 때문에 사인이랑 코사인 겹쳐질 수도 있으니까 안 겹쳐질 수도 있죠. 겹쳐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라. 그 다음 38 가실게요. 자, 절대값 그래프고요. 요거에 38? 지금 아까 36 하지 않았어? 넘어갔나? 36. 37. 37 보실게요. 37 y는 마이너스 탄젠트의 절대값 x야. 그러면 원칙 어떻게 하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저 식은 y는 마이너스 탄젠트 x야. 그치?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렇게죠.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도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지금 얘는 연하게가 표시가 안 되니까 같은 선처럼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한 최소 3개는 그리세요. 요 정도?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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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y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기준으로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잉크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면 이쪽에 잉크칠 잉크를 핑크로 할게요. 잉크칠 했다. 그 다음에 x 요 절대값이 양수음수 바뀌는 곳 그럼 x가 0보다 x는 0 y축이죠. 이거 x는 이게 바뀌는 곳이라고 계속 얘기해주는 이유는 절대값 안에 변형된 식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뭐 2x-3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2x-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 지금 말해준 거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요 말해준 걸 메모를 해놓으세요. 방법.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아직 안 익숙한 사람들. 아직 안 익숙할 수도 있어. 근데 수트 넘어가기 전에 수투 다음 과정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세요. 절대값 쫄지 말고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지. 네, 자연스럽게 되게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저 잉크를 갖다 찍어라. 네, 그럼 요거를 요렇게 갖다 찍는 거니까 요 부분이 요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은 지워야 돼요. 연하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 자, 이 부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주기함수일까요? 이 뒤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오, 멋있다. 핑크만 보셔야 돼, 지금. 빨강 보시면 안 되고. 빨강은 처음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본 거고. 네, 핑크를 보실 건데, 주기함수예요. 아니에요. 여기 이상한 패턴이 하나 껴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함수다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와야 주기함수다라고 할 수 있지. 나머지 보기들 이거 직접 그려보셔야 돼. 내 그림 보고서 니네가 보기 고르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 한 팀이 아니고 직접 그릴 줄 아셔야 된다고. 그리는 걸 연습을 하세요. 보지 말고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해서 연습을 하시고 뭐 너무 많이 그려봐서 머릿속에 X의 절대값 이 그림 짠 하고 뭐 이게 딱 떠오르면 나이스 베리 나이스. 근데 그게 딱 안 떠오르면 지금부터 그려서 머릿속에 이제 찍어놔야지. 다 외울 거예요. 다 외우셔도 괜찮아요. Y는 전체 탄젠트면
한두 번 그려보면 이게 계속 나오지 안다고. 자꾸 해보면 아는데 초보인 경우에는 직접 그려보셔요. 그러고 문제 답 고르세요. 그 다음 38 봅시다. 38은 여기에 절대값 있고요. 뭐 평행이동을 조금 같네요. 근데 잠깐만 어려울 게 없네. 그냥 정답률 80.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되네. 그지? 그러면 코사인 그냥 x라고 해보자. 코사인 x 그래프 원래 그렸어. 거기다가 x축 평행 이동 갔어. 그럼 그거는 지금 절대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아니 최대 최소랑 아무 상관이 없지. x축 평행 이동 이렇게 가는 거는. 그지? 뒤에 꼬랑지 없다 치고 생각해봐요. x축 평행 이동하는 최대 최소에는 상관이 없어. 그죠? 거기다 앞에 3이 있어요. 그럼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이었을 거야. 됐지? 근데 코사인의 절대값 있었어. 그럼 코사인의 3배랑 그러니까 3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3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랑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어도 똑같잖아. 절대값이 있건 없건 걔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만큼의 전체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윗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지. 최대값 원래 최대값. 지금 꼬랑지 안 봤어요. 원래 최대값 3이고 0이야. 최소값이. 말이 왜 이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0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y축 평행 이동을 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냥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8이야. 39야 이번에는. 보자. 요거는 뭐 54.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다 이러더라.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제발. 쫄지 마. 문제 짧잖아. 물론 짧을수록 어렵긴 해.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에 뭐가 추가되고 이렇게 눈덩이 같이 된 문제 그런 게 어렵고 킬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안 어려워. 54까지 나올 그런 건 아니야. 자, 보세요. 요거와 요거의 그래프. 그럼 앞에 거 그래프 그릴 줄 안다고. 그지? 지금 이제는 뭐 익혀졌을 거야.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원래 밑으로 나와야 되는 게 위로 접어서 올라갔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지? 얘는 좀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패턴이 계속 나올 거다. 그지? 요렇게. 됐나요? 그거와 y는 요걸 해석을 해야지. y는 n 파이분의 1x야. 지금 변수에 집중해. 지금 n이 있다고 쫄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다고. x, y 변수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건 숫자라고 봐야지. 그럼 이거 뭐야? y는 ax라고. y는 ax가 뭔데? 직선이잖아. 뭐 지나는? 원점 지나는. 그지? 그럼 뭐에 따라 달라져? 이 기울기 자리에 있는 거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아시겠어요? 그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자, 그럼 또 해석해봐. f1 해석해봐. n 자리에 얼마 들어간 거야? 1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도 n 자리 1 들어가줘야지. 됐죠? 그럼 문제 다시 읽어. 저거와 y는 파이분의 1x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f1이라고 놓으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 이런 식으로 는 얼마 숫자로 가져오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y는 파이분의 1x를 또 못 그리나요? 그릴 수 있죠. 이거 우리 주기 알잖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파이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러지 말고요. x 자리가 뭐가 되면 파이 되면 y가 1이잖아. 우리 대입할 줄 알죠? 응. 파이랑 숫자 섞여 있을 때 조금 위치 잡기도 힘들고 뭔가 혼선이 오나 봐. 그렇죠? 파이 집어넣었을 때 1이라고. 그럼 이 절대값 코사인 그래프의 최대값이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이 위치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1. 파이 콤마 1을 지나고 원점 지나. 자, 우리 직선은요. 2점 결정되면 하나로 결정돼요. 그죠? 그럼 2개 점 결정됐으니까 직선이 그려진다고요. 됐어요. 그럼 교점계수 몇 개야? 쫄지 말라고 했죠? 교점계수 몇 개야? 3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됐어요. 그러면 y는 x 아니 n은 2일 때 f2는 n이 2일 때지, 그치? 그럼 y는 이 식 자체가 바뀌었어. n 자리에 2파이분의 1이야. 이거와 교점의 개수야. 그럼 얘는 2파이 넣었을 때 1이라고. 그럼 2파이 콤마 1, 그지? 그럼 0,0하고 2파이 콤마 1 직선 그으면 돼. 그냥 자되고 그어. 자 없으면 그냥 내가 자다 생각하고 그어. 예, 그으세요. 그럼 교점 칙칙칙칙 나오잖아.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엔 어려운 거 없고요. 요거 나중 가면은 막 그림이 기억나는데 그걸 다 그려주기가 이거 뭉개질까 봐. 아, 뭉갤까요? 뭉개볼까요? 나중 가면 있잖아. 막 무슨 직선이 막 촥 이렇게 가. 촥 이렇게 가는데 이쪽도 촥 이렇게 가. 음수 쪽도 촥 가. 촥 가가지고 막 전체 막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게 큰 범위를 줘. 그렇게 해서 막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다가 막 되게 막 미묘한 지점을 줘. 막 미묘한 막 어떤 또 지점을 주고 막 되게 개수 구하기 애매한 막 그런 문제, 고난이도 문제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 막 문제가 있잖아. 해마다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문제였는지 막 기억이 안 나. 막 많지 않았을 때는 수능 본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수능이 선생님이 2004년, 2005년 수능을 봤거든. 20년 전이네. 그때 수능 봤을 때는 기출 문제 해봐야 몇 개년 없었어. 보통 98, 98, 98, 9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막 6년치 기출 이랬거든. 그러면은 거의 기출 문제를 다 외웠어. 문제 딱 보면은 이거 2003년 기출. 이거는 2002년 6월 기출. 막 이렇게 거의 다 외웠단 말이야. 그리고 많이 본 애들이 이제 98년, 99년까지 본 거야. 선생님은 2000년 이후 거는 다 알아서 보통 5개년만 봤거든. 그거는 이제 보면 다 외웠으니까 다 알아가지고 98, 99 막 이런 거 막 뭐 육군사관학교 기출, 경찰대 기출 막 이런 것까지 다 구해다 봤거든. 그럼 그때는 육사, 경찰대 뭐 이런 기출도 많지 않았어. 이 족보가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어. 근데 요즘은 막 되게 많죠. 막 자이스토리도 뒷부분에 보면 그 육군사관학교 문제나 뭐 경찰대 기출 이런 거 문제 좀 섞여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근데 이게 수능이 누적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문제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같은 거 보면 막 99년 기출 같은 건 아마 뺐을 거야. 근데 어떤 기출 문제지 보면 막 99년, 2005년 막 이런 것도 있을걸. 이건 옛날 옛적 문제긴 한데요. 약간 레트로 아시죠? 레트로 아시죠?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최근 거를 막 내다 막 이렇게 낼 게 없다 이러면은 막 옛날 것도 뒤져서 비슷하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의 추측이야. 근데 선생님 촉이 좋은 편이야. 자, 40번 가실게요. 자,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이요. 자, 이런 거는 그래프 안 그려도 돼. 뭐만 알면 돼?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돼. 지금 사인 근처에는 미지수가 없어. 사인 근처에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K만 구하면 되거든. 그쵸? 사인의 최대 최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특별히 범위도 안 줬어. 그죠? 그럼 사인 x의 마이너스 3의 범위가 나오고요. 그러면 범위가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잖아.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결정한 거야. 미지수가 없다고. 절대값 지금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요 사인 근처에 저기가 없다고. 미지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절대값 벗길 수 있으면 벗기면 돼. 지금 뭐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그지? x 변수가 여기 껴있고 이거는 뭐 교점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말해주고 있는 식 자체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절대값 안에가. 그럼 sin x 마이너스 3 플러스 k의 최대 최소. 왜 65%야? 이런 접근법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부호가 결정이 돼버리면 지금 x 전체 범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높이 말이 안 나오지? 높낮이만 보면 되잖아.
최대 최소만 보면 되잖아. 그쵸? 막 뭐 다른 거 막 물어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 0이다 하면 K 나오겠지. 그만해도 되지. 그다음에 41번 넘어갑시다. 얘는 61%인데 최대 최소만 물어봤어. 이것도 지금 61%가 무색하게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삼각함수부터 인제 슬슬 문제를 그냥 안 푸나 봐. 안 푸나 봐. 그냥 틀리고 싶나 봐. 그러니까 남들이 틀리고 막 어려워하고 이럴 때 우리는 거기서 쪼끔만 견뎌 봐요. 쪼끔만 견뎌. 그러면 등급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어. 너무 잔인한가? 예 잔인해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얘도 봐봐.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돼. 그럼 얘 식의 최대값, 최소값 고 식으로 정리해서 그냥 갖고 오면 되지. 그럼 얘도요. sin 5x 3의 범위가 그냥 바로 결정이 되나? 근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마이너스 일부분 그다음에 뭐 플러스 일부분 이렇게 나오면 경우 나누셔야 되지. 그 절대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얘 혹시 부등식으로 그냥 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는 말고 sin 5x 이러면 얘 지금 주기에만 영향이 있지 이 최대값 최소값엔 영향이 없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을 거야. 그럼 sin 5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있지. 그럼 얘도 절대값 안에 부호가 결정이 돼 버렸어. 그럼 식 자체가 뭐야? y는 마이너스 a에 됐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 끝. 어려운 거 없지. 연립방정식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모르는 거 A, B 2개, 식 2개. 끝. 됐죠? 뒤로 넘어가자니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 뒤에는 이제 그래프의 응용 이런 버전으로 들어가니깐요.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41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